한국 팬들은 난리가 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판인데 정몽규는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귀 닫고 입 닫고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하며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4년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자서전을 전달했습니다. 피파는 인판티노 회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파리에서 만났다며 면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정 회장이 피파 파리 사무소에서 인판티노 회장의 자신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서전은 지난달 26일 발간됐습니다. 정 회장은 자서전에서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욕 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축협회장으로서의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해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상황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맞물려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파는 정 회장이 발언하는 영상도 공유했는데요. 정 회장은 영상에서 전통적으로 30, 40, 50년간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여성 팬이 있다. 그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현상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참 흥미로운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3연패를 이뤄내면서 양궁협회 회장을 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 회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는데요. 정 회장은 우리 양궁인들께서 더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운을 뗐습니다. 정 회장은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포츠의 가치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저도 적극 후원하겠다면서 정몽구 명예회장님에 이어서 제가 양궁협회장으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설은 당시 SBS 뉴스에 등장했으며 양궁 대표팀의 이딴 낭보를 계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 회장의 연설 가운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 등의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품격과 여유 시스템의 승리, 저 진지한 톤과 눈빛은 빈말이 아닌 듯하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야만적이고 탐욕스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 저품격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본업인 현기차 그룹도 잘 되고 있고 취미인 양궁협회도 계속 잘 나가는 거 보면 능력자긴 능력자인 듯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또한 단어가 너무 좋네요. 품격 대인배 정의선을 줄여 대의선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축구팬인 듯한 누리꾼들은 축협도 해줘요. 정의선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우선주 주주라 매분기마다 쏠쏠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서 더 좋다. 정의선 형님 하시는 거 다 잘 되니 축협도 좀 맡아달라. 축협을 변화시켜주세요. 등의 반응이 축구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입니다. 안정환은 당시 조 본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